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트렁크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로도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고요. 저자는 김여령, 출판은 창비입니다. 근래 연일 뉴스에서 출산율이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아마도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근접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평생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도 터무니없는 부동산 가격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는 영어 유치원으로 시작해서 입시가 끝나는 20여 년을 사교육비에 허덕이게 됩니다. 왜 결혼을 안 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을 하는 사람의 수도 줄고 있지만 또 이혼하는 사람의 수는 반대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류에게 당연시 여겨졌던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 트렁크는 계약제 결혼 회사에서 파견하는 프로 배우자에 대한 이런 신선한 상상을 소재로 하는 소설입니다. 어떤 일을 보수를 받으면서 페이를 받으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프로라고 합니다. 프로페셔널이라는 그 전문적인 뜻의 영단어 프로페셔널에서 앞자를 따온 거죠. 그런데 전문적이지 않거나 능숙하지 못한 그냥 취미로 하거나 이런 아마추어라는 단어와는 대비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많은 직업군에서 프로라는 단어는 능숙함의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 프로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보수나 대가를 지불하는 영역이 아닌 경우가 아마도 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관계인 남편과 아내는 프로 아내나 프로 남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트렁크의 주인공 노인지는 스스로를 프로 아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노인지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결혼정보회사 WNL 웨딩 라이프의 VIP 전담 부서이자 비밀 자회사인 NM 뉴 메리지의 약자입니다. NM 소속입니다. NM은 와이프 팀과 허즈번드 팀,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노인지는 와이프 팀의 FW, 필드 와이프의 약자네요. FW로 현장 근무를 하는 차장입니다. 이 NM은 미혼 남녀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지만 그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아내나 남편을 파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노인지는 기간제 계약 결혼에 파견되는 그야말로 프로 아내인 셈입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를 3대나 사용하는 사람이다. 내 번호는 어떤 전화기에 들어있을까? 매사에 서두르는 기색이 없어. 그저 태평한 사람처럼 보이기 십상이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어떤 규칙에 따라 시간을 분배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이 없는 자의 무료함이나 베베 꼬인 태평함이 아니다. 지금은 좀 쉬자 하는 것처럼 여유 시간을 차분하게 즐겼다. 나와는 평범한 일상을 원했다. 나는 그것을 노련하게 받아줘야 했다. 프로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깔끔하게 해내야 한다. 내 직업은 프로 아내다. 이 노인지가 그 계약 결혼을 하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인데 상대가 원하는 것을 깔끔하게 해내는 노련한 자신은 프로 아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설 트렁크는 배우자 임대라는 신선한 컨셉을 중심으로 한 그런 소설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지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되고요. 결혼과 출산율은 떨어지고 이혼율은 증가하는 시대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없이도 우리 사회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결혼,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서로 남이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일이 점점 힘들어져서 결혼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결혼과 가정을 설계하고 싶은 사람의 수요가 많아지면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사회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동성애자를 위한 위장 결혼으로서 활용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정말 많은 화두를 던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결혼은 막대한 돈을 필요로 한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원하는 형태의 결혼 생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상무가 처음부터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신입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기에 그렇다. 어쨌거나 성관계가 존재하므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불안이 아주 심할 경우 첫 배우자를 섹스 리스로 배정한다. 원하면 퇴사 때까지 섹스 없는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다. 섹스 리스 그룹은 따로 분류하는데 생각보다 회원이 많다. 간혹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할 경우에도 우리를 찾는다. 이성과 동거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다. 동거보다 동성애를 더욱 혐오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 이야기는 이런 계약 결혼, 기간제 계약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메인으로 하고 노인지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여러 가지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소설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노인지와 삼총사였던 시정, 은혜와의 얽히고 설킨 어떤 삼각관계,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계약 남편과의 우연한 인연,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졌던 나중에 공개가 되는 또 스토커 소개팅 남과의 사건들, 아주 다양한 관계와 사건들이 펼쳐지고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연인, 부부, 가족, 부모, 자식, 직장 상사, 동료, 후배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계약 부부라는 아주 낯선 컨셉에 더해져서 펼쳐집니다. 이 주제면에서는 그 계약 부부라는 게 조금 무게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읽기에는 오히려 그냥 가볍고 재밌게 술술 읽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넷플릭스 드라마로 다시 리메이크가 된 것 같고요. 물론 소설하고는 조금 내용 차이는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 공유 배우와 서현진 배우가 주연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트렁크 작품은, 소설은 완득이로 유명한 김여령 작가의 작품인데 역시 베스트셀러 작가의 필력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런 필력이 돋보이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었습니다. 트렁크, 김여령, 창비. 마지막 밤이다. 남편은 적당히 친절했고 적당히 거리를 두었다. 이런 남편만 만나면 직장생활 참 편하겠다. 오늘 낮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호가든 맥주로 김치 냉장고 서랍칸을 채웠다. 깊이가 맥주 키와 꼭 맞는다. 남편은 온도를 김장김치 땅속 보관 기능으로 설정해 놓고 맥주를 무처럼 한 병씩 뽑아 먹는다.
이 집에 온 첫날 김치 냉장고와 주방 선반을 가득 채운 술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온갖 잡스러운 술이 규칙도 없이 놓인 게 알코올 중독자가 강박적으로 쟁여놓은 것 같았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의 배우자 리스트에 올랐을까? 내 프로필이나 샘플 동영상에 친알코올 성향이라도 보였나? 징계를 받더라도 중도 파경을 각오했다. 똥 밟았나 보다. 술 먹고 헛짓하면 곧장 구조대에 연락할 심산으로 휴대전화를 끼고 살았다. 모의결혼도 없이 초혼을 1년이나 허가하는 회사 방침은 잘못됐다. 검증 안 된 초혼의 배우자와 살았던 동료 하나는 목숨이 경각에 달할 만큼 맞고 구조되기도 했다. 귀책 사유가 남자에게 있어 환불이 전혀 없음에도 중도 파경 징계로 3달치 월급을 감봉당했다. 여하튼 천만다행으로 남편의 주정은 본 적이 없다. 술을 즐기지만 폭주는 하지 않았다.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술을 사는 희한한 주사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집에서는 가볍게 호가든만 마신다. 첫날 술에 놀란 것만 빼면 매우 순탄한 결혼이었다. 낮에는 짐을 모두 정리했다. 옷가지가 조금 늘었을 뿐 올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새 물건이 생겼다 해도 거의 버리고 간다. 끝난 결혼과 관련한 것들은 없애는 게 후련하다. 나는 기념으로 결혼 반지만 간직한다. 회사에서 혼인서약을 맺은 부부에게 주는 반지다. 그 외 자잘한 것들, 이를테면 사용했던 슬리퍼나 칫솔 따위는 모두 버렸다. 가능하면 이 결혼의 찌꺼기를 쓸어내고 싶었다. 14K 실반지를 본다. 내일이면 반지함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속에 남편의 기억도 같이 넣는다. 남편은 회원 가입 후 나를 첫 아내로 맞았다. 한정원, 40살. 예명을 사용하는 작곡가다. 미디어에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며 한 번에 이혼 경력이 있다. 더 깊은 정보는 내게 전달되지 않았다. 회사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회원이 될 수 있으므로 신분은 확실할 것이다. 우리 회사의 이름은 WNL, 웨딩 라이프다. 업계에서 손꼽히는 결혼정보회사로 웬만한 미혼 남녀는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설도 있다. 나는 WNL의 VIP 전담 부서인 NM, 뉴 메리지 소속이다. NM이 단독으로 쓰는 사옥 3층에는 보안상 일반 사원들이 올라갈 수 없다. NM은 WNL의 한 부서로 위장했을 뿐 WNL이 숨겨둔 비밀 자회사다. WNL의 대표의 아내이자 부대표가 사실상 NM의 대표다. NM은 와이프 팀과 허즈번드 팀,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나는 와이프 팀 FW, 필드 와이프로 현장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직급은 차장이다. NM은 미혼 남녀를 연결하지 않는다. 대신 직접 아내 FW와 남편 FH를 보낸다. 회원의 희망 배우자로 선정된 FW나 FH는 Yes/O와 No로 답해야 한다.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3번 이상 No가 누적되면 권고사직을 당한다. 일반 사원들은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VIP들이 누군지 매우 궁금해한다. 비밀리에 고위 공직자나 재벌, 다른 나라 왕족의 맞선까지 주선하는 줄 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원 신분만 놓고 보자면 왕족까지는 아니어도 고위직과 재벌,
전문직 중산층인 것은 맞다. 그들이 어떻게 NM과 연결되는지 나는 모른다. NM으로부터 검증된 독신들이라는 것 정도만 알 뿐이다. 그러나 인성까지 검증하는 건 아닌 듯하다. 나는 지독한 영감을 만난 뒤 노를 연거푸 2번 사용했다. 그리고 승진 심사에서 누락됐다. 이제 내게는 단 한 번의 노가 남았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이 사람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선택했을까? 어떻게 NM과 접촉했을까? 그러나 베갯머리 송사처럼 NM의 정보를 묻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회사는 NM 가입 후 첫 아내를 맡는 회원을 가장 예의주시한다. NM의 첫인상이며 다음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때문에 너무 서투른 신입 FW나 능구렁이가 다 된 고참 FW는 배정하지 않는다. 노련하지만 때가 덜 탄 중고참 정도를 배정한다. 나와의 결혼이 괜찮았다면 또 다른 FW를 맞을 것이다. 나를 만난 뒤 NM을 탈퇴하면 경위서를 써야 한다. 슬쩍 남편의 의중을 떠봤다. 결혼 괜찮았어? 생각보다. 당신은? 나도. 그렇구나. 서로 괜찮았다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나? 정막이 어색해 그저 아무 말이나 이어본다. 근데 당신이 하는 그 팟캐스트는 어떤 방송인데 지인들도 모르게 만드는 거야? 나를 위해 그런 거 하나쯤 있어도 좋잖아. 비상금 같은 방송인가 보다. 숨겨둔 장소만 생각해도 괜히 기분 좋은. 그렇다면 눈 감아줘야 한다. 나는 화장실 천장 칸막이까지 뒤져 비상금을 찾아내고 의기양양한 아내는 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만 부부의 신뢰를 앞세워 남편의 작은 비밀까지 드러내고 싶지 않다. 아직 걸리지 않은 것의 스릴과 안도를 즐기는 남편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해준 것만도 어딘가. 남편이 내 위로 올라왔다. 열심인 건 알겠는데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맨정신이 안 되면 주방에 넘치는 술이라도 이용하든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니까 하나보다 하는 이 맥 빠진 움직임은 뭔가. 여하튼 굿바이. 행복하길.